돈이 부과하면은 이것이 악혈, 어혈을 치료해주고 막힌 속을 뚫어준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와 전쟁 등으로 미래 식량 자금 문제가 거론되는 시대, 고물가스 대체 식품으로 이것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여기 미래 대체 식품으로 이것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뱅이가 보입니다. 오늘 잡스타그램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국내 유일 지평선을 볼 수 있다는 생명이 자라는 땅, 전라북도 김제시를 찾았습니다. 특별한 곤충과 24시간 함께하는 오늘의 주인공, 곤충으로 돈을 벌며 사업을 일구고 있는 그를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에 미래식량을 만드는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미래식량 뭐예요? 미래식량은 이 군뱅이로 만든 이게 미래식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식용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전문가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식용곤충 전문가 김기현 대표. 2018년부터 식용곤충 군뱅이를 사육하며 군뱅이 가공품 개발을 하고 있는 김기현 씨. 사무실 옆에 자리하고 있는 군뱅이 사육장으로 아침부터 불이 나게 군뱅이들의 상태를 살펴보러 가봅니다. 도대체 군뱅이가 얼마나 있는 걸까요? 굉장히 많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사이클에 50만 마리에서 60만 마리까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군뱅이를 살펴봅니다. 현재 약 60만 마리의 군뱅이들이 최적의 환경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귀여운 군뱅이의 모습 보이시나요? 300마리의 군뱅이들이 한 박스 안에서 포근한 톱밥 기를 덮고 지낸다고 하네요. 그런데 군뱅이를 정말 먹을 수 있는 건가요? 흔히 알고 있는 군뱅이라고 하면 C자 형태로 몸을 꼬는 애벌레 형태의 유충을 저희가 군뱅이라고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흔히 알고 계시는 거는 매미 유충이라든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유충도 그 군뱅이류 중에 하나고요. 근데 제가 사육하고 있는 군뱅이는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으로 식용이나 약용으로 활발하게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군뱅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군뱅이로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김기현 대표는 농촌진흥청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접고 본격적인 군뱅이 가공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연구원의 삶을 버리고 군뱅이 가공 사업을 시작하면서 생소한 사업, 생소한 직업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관상용 곤충이라고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사슴벌레나 아니면 장수풍뎅이 유충 같은 경우는 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먹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군뱅이가, 곤충이 돈이 된다는 게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6차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농촌 체험이나 관광까지 내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귀농을 결심하고 군뱅이를 사육하게 되었습니다. 식용 군뱅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 빛, 환기까지 완벽한 상태가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실내 온도는 25도에서 30도, 톱밥의 습도는 60%를 유지해야 군뱅이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육박스에 적힌 숫자는 무엇을 뜻하나요? 저희가 군뱅이를 사육하는 데 있어서 아래서부터, 그리고 허물을 한번 벗어서 1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허물을 또 벗어서 2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식용으로 사육하는 기준은 3령의 군뱅이를 식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아래서부터 3령의 군뱅이까지 크려면 보통 1달 반에서 2달간의 시간이 필요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짜를 기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군뱅이들을 계속 보니까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보니까 예쁜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게 당황할 법한데 이게 건강식품으로 쓰여지고 나중에 이게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니까는 이제는 조금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누가? 군뱅이가. 지금 저희가 식용으로 군뱅이를 이제 먹기 위해 가지고 톱밥과 분리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군뱅이 이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엔 드실 수가 없고요. 한 가지 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절식 과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복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삼령으로 자란 군뱅이들을 선별해 몸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절식 과정을 거쳐야 가공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찹쌀가루. 이 찹쌀가루를 통해서 군뱅이 몸에 있는 거를 다 비워내주는 절식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뱅이를 찹쌀에 버무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군뱅이를 찹쌀가루에 묻혀주면서 1차 절식을 거친 후 2차 강제 절식을 거쳐야만 불순물과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물로 헹구는 게 더 깔끔하지 않아요? 네, 세척 작업은 저희가 절식이 끝난 후에 행해지고 있고요. 여기 지금 찹쌀을 먹이는 이유는 군뱅이의 몸에 있는 걸 비워주기 위해서 절식 작업을 첫 번째로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찹쌀마저 다 배출할 수 있도록 강제 절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제 절식은 뭐예요? 강제 절식은 아무것도, 지금은 찹쌀을 먹이로 줬지만 24시간 동안 강제 절식은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겁니다. 24시간 군뱅이밖에 모르는 남자, 식용곤충 전문가 김기현 씨. 군뱅이가 잘 먹고 잘 자라는데 온 신경을 쓰는데요. 톱밥이 보입니다. 이게 군뱅이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이요? 네, 이거는 발효톱밥이고요. 제가 직접 여기에서 8가지 첨가물을 참나무 톱밥에다가 넣어가지고 총 3달 동안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군뱅이 먹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가치 높은 군뱅이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 먹이부터 남달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는 참나무 발효톱밥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발효톱밥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도 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떤 걸 먹었느냐에 따라서 군뱅이의 가격 차이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곤충하시는 분이 균일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발효톱밥 연구를 계속하게 되었거든요. 군뱅이 사육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료인 만큼 식성 까다로운 군뱅이를 위한 사료 연구는 그가 가장 공들인 작업이었습니다. 참나무 톱밥에 대두박, 콩껍질 등 첨가물을 함유해 만든 발효 톱밥에 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수분인데요. 이 군뱅이들이 이렇게 마른 톱밥보다도 이렇게 습 있는 톱밥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잘 먹을 수 있게 가수를 한 60에서 65% 정도까지 해주고 있어요. 작은 군뱅이라고 해서 먹는 양이 적다고요? 모르시는 말씀! 사료는 군뱅이의 질과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기적인 사료 교체도 필요합니다. 이 톱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똥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똥만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선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더 커야 되는 친구들을 밥을 갈아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용으로 군뱅이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군뱅이를 건조해서 먹는 거 아닐까? 그러네. 아까 그 군뱅이들이 바싹하게 건조된 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좋은 먹이를 먹고 자란 군뱅이가 어떻게 가공품이 되는지가 참 궁금하네요. 아까 그 절식 과정 말씀드렸잖아요. 절식이 다 끝난 후에 멸균 과정, 세척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건조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조는 저희가 열풍 건조를 사용을 하고 있고 50도에서 35시간 동안 저희가 천천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말려야만 군뱅이의 특유의 성질인 단백질이 파괴되지 않고 이렇게 저희가 건강한 상태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절식 후 72시간이 지난 군뱅이는 특유의 향이 나지 않고 고소해서 환이나 가루, 진액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됩니다. 이 군뱅이 환 제품이나 이런 고농축 에키스 제품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군뱅이 가공식품은 요즘 찾으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사실 건조 형태로 해서
만든 상품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에는 이런 분말이나 환 그리고 에키스 형태로 복용이 좀 편리하게 만든 제품들을 가장 선호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호에 맞게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생소하고 호불호가 나눠지는 식용곤충 산업.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도 끊임없이 시도하는 김기현 씨. 저는 이제 굼벵이는 건강하고 깨끗한 먹거리임을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곤충이라고 하면 혐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식 개선을 위한 강의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급격히 성장한 식용곤충 산업에 비해 기술적인 발달이 부족한 게 안타까웠던 그는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을 진행 중입니다. 식용곤충이 급격하게 5년, 10년 동안 급격하게 산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버섯이나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스마트한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굼벵이가 최적의 환경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나 습도, 굼벵이에게 가장 중요한 이런 생육 환경 요건을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고품질의 굼벵이를 좀 사육해 보고 싶은 연구 목적으로 저희가 스마트팜을 좀 도입을 해서 사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 청년 농부들이 김기현 씨를 찾아왔는데요. 잉여 농산물을 이용해 굼벵이 사료를 만들고 굼벵이의 분변토를 비료로 사용하는 순환 농법을 적용 중이라고 합니다. 버리기 아까운 굼벵이의 분변토가 과실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일단 버려지는 굼벵이 분변토를 저희 포도나 토마토 농장에 이제 친환경 거름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어요. 거름으로 활용을 했더니 당도가 원래는 18브릭스 정도밖에 나오지 않던 포도 당도가 23브릭스, 24브릭스까지 나오는 그런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원예 작물에서 나오는 과일을 가지고 저희 더 이상 톱밥을 먹지 않는 성충에게 공급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순환으로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굼벵이 잉여 농산물, 굼벵이나 아니면 산란을 다 마친 성충을 가지고 동충하초라는 버섯을 재배하는 것도 연구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다양하게 서로 농업인들끼리 교류해 가면서 상생할 수 있는 순환농업을 모토로 다양한 체험 개발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들을 지금 하면서 상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굼벵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선 다음 농사를 미리 준비하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굼벵이 동면 관리입니다. 굼벵이가 자라 흰 점박이 꽃무지 성충이 되기 때문이죠. 그 굼벵이가 월동을 마치고 이렇게 코쿤이라는 이 번데기 형태의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을 깨고 나오면 성충, 흰점박이 꽃무지 성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는 그 성충을 이용해서 알을 낳고 다시 이 굼벵이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굼벵이가 성충이 되고 알을 낳고 다시 굼벵이가 되기까지 1년 내내 농사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굼벵이 사업. 식용곤충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혐오인식이나 비호감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젤리 형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음료 형태로 또는 과자 형태로 이런 식용곤충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좀 소비자에게 좀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품을 더 많이 개발하는 목표를 꿈꾸고 있습니다. 쉽게 키울 수는 있지만 아무나 좋은 것을 키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식용곤충 전문가 김기현 씨. 고품질의 굼벵이를 상품화하기 위해 오늘도 굼벵이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의 열정, 그리고 그의 무한한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